안녕하세요. 제 동서와 있었던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능력 있고 멋진 외모를 가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제가 완전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혼자서 남편과 시동생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22살에 그렇게 되어 10년 가까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답니다. 처음 시동생을 봤을 때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도련님 사고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도련님 미안해요. 형수님, 왜 우세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전 벌써 적응돼서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는 중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여려서 그러는 거지. 네가 오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다고. 엄마까지 왜 그래? 난 아무렇지 않단 말이야. 제발 날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파서. 어쨌든 다시 도련님을 보고 울지 않을게요. 사실 이렇게 장애인 앞에 두고 우는 것이 엄청난 신뢰였는데 시동생이 마음이 넓고 착한 분이라서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후 다시는 시동생을 불쌍히 보지 않고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답니다. 장애인이지만 공무원으로 혼자서 장애인 택시를 타고 잘 다녔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큰 장애가 있어서 소개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 앞에서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나 남편도 여자 만나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같이 밥 먹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식탁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가씨 옆으로 갔다간 바로 오징어나 꼴뚜기로 보일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아니, 비너스가 환생을 했나? 이 아름다운 여자분은 누구세요? 오, 현호, 너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냐? 저와 남편이 놀라며 미소를 짓자 시동생의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사실 여자친구보다 더 깊은 사이죠. 설마? 형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요. 결혼할 사이예요. 놀라셨죠? 아니, 도련님, 이런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걸 그동안 숨겨왔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예요? 그게 6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일하는 복지센터에 파견 나온 사회복지사님인데 같이 일하다가 눈을 맞았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다. 그럼 나한테 동서가 되는 거네요. 동서, 반가워요. 완전 여신이라서 놀랐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아는 분이네요. 선배님, 저 기억 안 나요? 선배라고요?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나랑 같은 부대 나왔나요? 선배님, 저 여자예요. 농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디 보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 선배님이랑 같은 학교 나온 후배예요. 이름은 김은지고요. 은지? 잠깐, 은지, 김은지. 아하! 누군지 기억났다. 너가 그 순둥이 김은지야? 지저스, 너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이제야 기억하시는군요. 맞아요, 선배. 나 그 순둥이 은지예요. 그런데 은지야, 너 얼굴을 얼마나 고친 거야? 완전히 몰라보겠다. 선배 자꾸 장난칠래요? 나 쌍수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요.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런데 정말 예뻐졌다. 야, 내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재수씨가 너였다니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네.
아이고, 이제 존댓말 해야겠구나. 재수씨, 진짜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아무튼 선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동서와 남편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자 둘이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에 질투가 나서 저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둘이? 혹시 대학 때 뭐 있던 거 아니야? 여보,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한 거지. 아니야. 재수씨는 대학 때 완전 범생이었어.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 순둥이였다고. 나 같은 남자한테는 관심도 주지 않던 학생이었다고. 선배한테 관심이 없었다고요? 누가 그래요? 제가 선배를 완전 좋아했어요. 멋지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면서 공부까지 잘했잖아요. 아마 학교에서 수석이었죠? 그때 제 로망이 아니, 선배랑 만나보는 거였어요. 농담인데, 형님 장난친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존재감이 없어서 어떤 남자한테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쌍꺼풀 수술하고 꾸미고 다녔더니 예쁘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동서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어쨌든 집안에 귀한 분이 오셔서 너무 기뻐요. 동서, 우리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서방님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현우 오빠를 잘 모시고 살게요. 어머, 웃는 건 더 예쁘네. 너무 예뻐서 부럽다. 그리고 동서는 뒤늦게 저의 4살 된 아들을 발견하고 인사를 해줬는데 키높이에 맞춰서 쪼그려 앉았답니다. 어머, 아빠 닮아서 엄청 미남이네. 이름이 뭐야? 김훈이요. 아줌마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김은지야. 그런데 훈이가 나를 부를 때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 돼. 알겠지? 네, 작은 엄마. 그렇게 시동생의 깜짝 발표에 저희 식구들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동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와 시어머니 옆에서 자꾸 일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교 있고 귀여워서 앞으로 재밌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한 달 뒤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을 시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주 얼굴 보며 살겠거니 생각하며 잘된 일이라 판단했죠. 결혼한 지 일주일 된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밥 먹고 놀자며 자기들 신혼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성격까지 좋은 것 같아 기분 좋게 찾아갔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동서가 제 아들 옆에 앉아서 챙겨주었습니다. 훈아,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해. 여기 멸치 보이지? 이거 먹으면 키가 쑥쑥 큰다. 동서, 내 아들은 멸치만 보면 기겁해. 억지로 주지 마. 아, 그래요? 아주버님도 멸치 못 드시잖아요. 부전자전이었구나.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MT 간 게 기억이 있어요. 아주버님이 멸치를 못 먹어서 동기들이 놀렸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그랬었나? MT 가서 멸치가 안주로 나올 일이 있었나? 하여튼 기억력 좋으시네요, 재수씨. 그럼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오래된 일을 모두 기억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귀던 여자들을...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할 뻔했네요. 이거 뭐지? 당신 학교 다닐 때 여자 많이 사귀었어? 당신 내가 첫사랑이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첫사랑이야. 대학 때는 공부만 했어. 재수씨, 왜 이상한 말을 꺼내서 난처하게 만들어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제 말은 못 들은 거로 해주세요. 그때 동서의 본 성격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 자체가 많이 가볍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서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서방님, 결혼 생활은 어때요? 동서랑 깨먹느라 좋으시죠? 네,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 행복합니다. 형님, 저희 부부는 천생연분이에요. 진짜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니까요. 그래, 보기 좋다.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기를 못 가져서 너무 슬퍼요. 형님, 제 남편이 불구라서 밤일을 못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고 나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제 남편과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미친 여자가 자기 남편이 불구라서 임신 못한다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겠어요? 그것도 제 아들이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동서가 수습하려고 가벼운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 다들 반응이 왜 그래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별 문제 없어요. 여보, 나 농담한 거야. 자기랑 밤일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해. 내 마음 알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거 아니어도 매력이 철철 넘친다고. 그렇게 포장하며 말을 했지만 저희는 경악스러운 동서의 발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민망해하던 동서가 주방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형수님, 내 와이프가 말실수를 했네요. 미안해요. 서방님이 왜 미안해해요? 서방님이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와이프가 가끔 선을 넘는 농담을 하는데 이젠 적응돼서 들을 만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서방님, 그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혼을 좀 내주세요. 아직은 신혼이니까 뭐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스스로 느끼고 고치겠죠. 시동생은 동서가 하는 막말을 모두 참아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아기를 못 가져서 아쉽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니 둘이 있을 때는 더 심한 말을 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의 깨는 모습을 한두 번 보았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아주 예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동서에게는 말하기 전에 걸러야 할 필터가 없구나 하고 생각해버리고 이해해보기로 했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랑 금슬 좋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아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고 물어야 하나? 알려주세요. 동서, 이번에는 우리 부부에 대해 궁금한 거야? 그런 질문을 동서지간에 하는 게 말이 돼? 뭐 어때요? 제 친구들은 다 모이며 자기 남편랑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스케일 같은 것도 다 공유하고 그래요. 동서 친구들은 그래? 난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는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치, 궁금했는데. 아주버님같이 코가 큰 남자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했고 형님 정말 코가 큰 것처럼 거기도... 동서 진짜 왜 그래?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해도 더러워서 못 들어주겠어. 제발 그 입 좀 닫아. 형님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전 그냥 남편이랑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거든요. 진짜. 동서 그럴 거면 서방님이랑 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몸이 근질거려서. 여하튼 제 말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 불편했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줘. 동서는 그 이후에도 입만 열면 깨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시동생과 무슨 시도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런 말실수를 해서 하루는 제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수씨, 아니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젠 하다 어머니 앞에서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으세요? 아주버님, 저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아이 참, 다들 왜 이렇게 꼰대 같아요? 요즘은 이런 대화는 편안하게 한다고요. 그런 대화는 재수씨 친구들이랑만 하세요. 우리들 앞에서 떠들지 말고.
그리고 내 동생이 재수 씨 이야기 들을 때마다 표정 관리 못하는 거 안 보여요? 얼마 전에는 재수 씨랑 잠자리를 못해서 죄책감이 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요. 어머, 정말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나에겐 잠자리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좋다고.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자주 시댁에 아들을 맡기고는 했는데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들을 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아침부터 시댁에 오는 길이었는지 입구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형님, 훈아, 두 사람 아침부터 만나네요. 굿모닝. 동서, 굿모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움직여야 해. 나중에 보자. 어머님이 아프셔서 혼이를 다른 데에 맡기려고 하시는 거죠? 어린이집이 방학 기간이라 맡길 데가 없으시구나. 맞아, 눈치 빠르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 우린 그만 가볼게. 형님,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전 시간 많아요. 동서한테?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겠어? 아니에요. 저 애들 좋아해요. 혼이랑 같이 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돌봐줄게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죽을 좀 써왔는데 시댁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저희 집에 데리고 갈게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그래준다면 너무 고맙지. 전 좋으니까 훈이한테나 물어보세요. 작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지. 그래서 아들한테 동서와 있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에게 아들을 맡기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잘 보내고 있으리라 믿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6시에 땡 하고 바로 동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훈아, 재밌게 놀았어? 응, 작은 엄마랑 보드게임도 하고 놀이터에서 축구도 했어. 정말? 와, 우리 훈이 좋았겠네. 동서,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수고는 무슨. 전 아이들을 좋아해서 사회복지사가 된 거라고요. 사실 교사를 꿈꿨었는데 임용고시에서 낙방해서 길을 바꾼 거긴 하지만요. 아, 그랬구나. 어쨌든 정말 고마워. 형님, 훈이를 저한테 자주 맡기세요. 저 다음 주까지는 한가하니까 괜히 시어머니나 형님의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될까? 그래만 준다면 내가 너무 고맙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동서한테 수고비를 줄게. 아이, 됐어요. 돈 받자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받을 테니까 훈이랑 2주 정도 같이 놀아볼게요. 동서가 선뜻 훈이를 봐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동선의 집에 들러 훈이를 맡기고 출근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일이 생겼어요. 차를 끌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 본닛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대로 서버렸고 레카를 불러 카센터에 들렀답니다. 사장님, 뭐가 문제죠? 얼마 전에 부품 갈고 잘 정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엔진 오일 누수에 배터리 합선. 게다가 여기 타이어에 구멍도 났네요. 타이어 빵꾸 못 느끼셨어요? 이걸 타시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면 골로 가실 뻔했어요. 네? 지난주에 정비했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을 수 있죠? 타이어는 엊그제 바람 넣었어요. 어쨌든 수리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렌트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죠. 수리 다 되면 연락해 주세요. 저는 고장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랐더라면 아마 큰 사고를 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동선의 집에 아들을 맡기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화분 하나가 쾅 소리를 내며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저는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 화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봤는데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쉽게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자 동서가 아들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형님, 괜찮으세요? 쾅 소리가 나서 베란다를 봤더니 형님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나왔어요. 나는 다친 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일부러 나한테 던진 것 같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동서가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CCTV를 뒤져봤지만 카메라가 아파트 층층마다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어느 집에서 화분을 던졌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집집마다 화분의 주인을 찾으려고 수사해봤지만 모두 아니라고 하니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말았죠. 이후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걷는 습관이 생겼고 공황장애가 생겨 공포에 떠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동서가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저에게 바디캠을 선물로 해주며 360도 감시하며 걸으며 안심하게 해주었고 머리띠형 카메라를 선물해줘서 걱정이 줄어들었답니다. 동서, 고마워. 내가 요즘 기이한 일이 2번이나 생겨서 무서웠는데 동서가 위로해주고 이런 선물까지 해줘서 힘이 나. 형님도 참. 제가 남도 아닌데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죠. 형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맞아,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뉴스만 봐도 길을 걷다가 인도를 덮친 차량 때문에 저 세상 간 것도 몇 건이나 된다더라. 요지경 세상이라 항상 주시하면서 살아야 해. 동서, 우리 훈이 좀 잘 봐줘. 어린애니까 특히 신경 좀 써줘. 염첩지만 부탁 좀 할게. 걱정 마세요. 훈이는 저한테도 자식 같은 아이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동서 덕분에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무서운 일이 생겼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시선을 두고 웅성거리더라고요. 김대리, 무슨 일인데 그래? 다들 날 왜 쳐다보는 거야? 과장님, 그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과장님 영상이 인터넷에 떴어요. 불륜남과 정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떴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불륜 영상을 찍었다고? 네, 얼굴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과장님이던데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후배가 틀어준 동영상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제 얼굴이 보였고 근육질의 남자와 그 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난 바람 피운 적 없다고!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과장님, 얼굴을 보니 아주 똑같잖아요. 솔직히 실망입니다. 이대리, 나 아니라고!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영상을 합성한 거야! 이 영상을 회사 대표님까지 보셨대요. 그래서 곧 과장님을 부를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나 돌겠네. 아니라고, 이대리. 이거 나 아니야. 여러분, 지금 보는 영상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합성이라고요. 누가 작정하고 날 괴롭히려고 한 짓이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저도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서 누구라도 속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회사 대표님께 불려가서 동영상에 대해 해명했답니다.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더니 대표님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김 과장, 이거 실망이야.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됐으니 계속 회사 다니는 건 어렵겠어. 대표님까지 절 못 믿으세요? 이건 합성이에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가 아니라는 걸 밝히겠어요. 자네 정말 아니야? 내가 영상을 수십 번 봤는데 자네 얼굴이랑 완전히 똑같았어. 글쎄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억울한 거 꼭 밝히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 마. 사람들이 수군대고 소문이 퍼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대표님, 저 억울해 죽겠는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요? 그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럼 전문가를 빨리 불러와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 만약 영상 속 여자가 자네가 맞으면 자넨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야. 회사 명예를 실추한 거로 고소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거래처 영상팀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검사하는데 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거 딥페이크인데요. 감쪽같이 합성해서 전문가 아니고서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100번을 말했잖아요. 이거 신고해야겠어요. 네, 신고를 하셔야죠. 그런데 동영상 보면 과장님 얼굴의 표정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가까운 분이 몰래 과장님 얼굴 영상을 찍은 모양인데요. 혹시 의심 가는 분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누가 내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 찍겠어요. 신고해서 잡으면 누군지 알겠죠. 다들 보셨죠? 이거 가짜 영상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영상이라고요. 그렇게 억울함을 풀긴 했지만 여전히 직원들은 저에 대한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이 영상은 회사 사람 말고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보게 됐어요. 그이는 처음부터 아예 가짜라고 확신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봤어. 내가 아는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무시해버렸어. 날 믿어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더럽게 쳐다보더라. 남들이야.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난 절대로 당신을 믿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하긴 했지만 처음 영상을 올린 곳이 외국 사이트라고 했고 범인을 잡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자동차 고고장에 머리 떨어진 화분, 그리고 가짜 동영상까지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답니다. 누군지 모를 인간을 반드시 잡아내리라 강하게 마음먹으려고 했는데 공황장애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형님, 식은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회사에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동서, 오늘도 우리 훈이를 잘 부탁해? 네, 그럼요. 훈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 잘 다녀오세요. 고마워. 그럼 이따 퇴근하고 올게. 훈이가 동서와 둘이 보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동선의 집에 가서 셋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배가 되었고 두 사람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의 옷을 한 벌씩 사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드렸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두 분이 제 아들 훈이를 잘 봐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사주냐? 할미가 손잡아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그래요. 작은 엄마도 엄마인데 무슨 선물을 다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오고 가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 동서, 그냥 받아줘. 어머님도 가을 옷 필요하시니까 입어주세요. 그런데 어머님, 눈가가 부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럼 얼른 댁으로 가셔서 쉬세요. 훈아, 우리도 얼른 집에 가자. 동선의 집에서 나와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훈이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상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할머니 눈가가 왜 부었는 줄 알아? 맨날 울어서 그래. 뭐? 할머니가 울었어? 왜? 작은 엄마가 할머니를 아프게 해. 아프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훈아, 엄마한테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 맨날 할머니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어. 작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스스로 가슴을 쳤다고? 작은 엄마가 무슨 말을 했길래? 몰라. 그냥 작은 엄마는 맨날 화가 나 있고 할머니는 울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서의 집에 훈이를 데려다 줬을 때 텔레비전 옆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확인할 의무로 말이죠. 그래서 퇴근하고 동서 집에 들렀더니 시어머니가 또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카메라의 영상 파일을 열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신가 봐요. 얼른 집에 가세요. 저희도 일어나 볼게요. 형님, 훈이가 저를 아주 잘 따라요. 오늘은 저한테 엄마라고 불렀다니까요. 뭐? 훈이가 실수로 그랬나 보지.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했다니까요. 훈이야, 네가 말해봐. 작은 엄마 말이 맞지? 네, 엄마.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요. 옳지. 역시 훈이랑 나랑 통하는 게 있다니까. 그럼 아들 잘 가고 내일 보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씻기고 잠을 재우고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의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을 열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친절하게 제 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고 놀아주는 장면이 한참 동안 이어졌는데 곧 시어머니가 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훈이야, 들어가. 엄마 말 들어야지. 네, 들어갈게요, 작은 엄마. 또 작은 엄마라고 그러네. 내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지. 너 나한테 엄마라고 10번 부르고 들어가. 엄마, 엄마, 엄마. 동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더군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기 시작했고 이어서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 너 지금 하는 일 그만둬라. 너 며칠 전 첫째 회사에 동영상을 뿌렸지.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왜 자꾸 제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이혼시키지 않으면 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 못된 짓 그만해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건 네가 내 딸 같은 애이기 때문이야. 딸 같은 애가 맞긴 하죠. 어머님이 처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잖아요. 고아원에 봉사활동 오실 때마다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를 어머님의 며느리로 정해놨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입양이 되고 유학을 다녀왔더니 선배가 유부남이 되어 있었죠.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고요. 내가 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둘째 아들도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짓 멈추고 현우랑 잘 살아라. 아니요. 저 현욱이 오빠랑 잘 되고 싶어서 같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어머님 큰아들이 있는 대학에 같은 과로 지원했다고요. 내가 양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오빠를 놓쳐버렸지만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큰애를 해치려고 한 거야? 너 어디까지 막 나가려고 하는 거냐? 어디까지긴요. 현욱이 오빠의 아내이자 훈이의 엄마가 될 때까지죠. 현호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현욱이 오빠 옆이에요. 형님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는 애초에 내 것이어야 했다고요. 너 이거 병이야. 네가 벌인 짓들이 알려지면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왜요? 어머님이 절 신고라도 하시게요? 아니요. 어머님은 절 신고 못해요. 저랑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요. 어휴, 제발 그만해라. 막말로 내가 큰애들 이혼하라고 하면 걔네들이 하겠니? 그래요. 이혼은 저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별로 만들고 제가 현욱이 오빠 옆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 꼭 어머님의 큰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호는 어쩌고? 그 여린애한테 상처를 주겠다는 거야? 원래 사랑은 이루는데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현호 씨는 저를 이해하고 놓아줄 겁니다. 물론 계속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지만 상관없어요. 현욱이 오빠를 오래전부터 사랑해왔으니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자신 있습니다. 넌 미쳤어. 더는 못 봐주겠다. 내가 아무리 널 아낀다 해도 이건 아니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네가 큰애를 해치려고 했다고 말할 거야. 영상 속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던 게 모두 동서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을 차지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며 시어머니한테 통보를 하더군요. 어머님은 동서가 고아원에서 지낼 때 엄청 아끼고 예뻐했던 아이라서 신고를 못하고 말리고 설득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미친 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쳐서 남편을 불러 같이 동영상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야? 재수 씨가 날 차지하겠다고? 이게 뭐 하는 애지? 정신병자인가? 당신과 결혼하는 게 목표라잖아. 훈이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거 봤지? 둘이 대학 때 뭔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난 얘가 날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존재감 없는 애였다고 했잖아. 현호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못 알아본 거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당신이 관심 없는데도 이러는 이유가 뭐지? 여보, 나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 사고 당하겠어. 동서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연하지.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 동영상 가지고 가면 증거로 인정해 줄 거야. 그렇긴 한데 쉽게 경찰에 보내주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참교육을 시켜주고 걔 박살 내줘야겠어. 내일 결전의 날이야. 저는 동서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먹었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동서네 집에 갔어요. 동서 오늘도 예쁘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관리는 무슨... 그냥 사랑에 빠지면 다 예뻐지는 거죠. 서방님이 그렇게 좋아? 제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형님. 아, 그래? 그런데 동서, 내가 재밌는 얘기 좀 해줄까? 훈아, 방에 들어가서 레고하고 놀고 있어? 저는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라뇨? 그게 뭔데요? 아, 예전에 동서가 물어본 거 있잖아. 우리 남편이 밤에 어떠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 네? 아, 네. 그땐 제가 말실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젯밤 남편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 어제 한숨도 못 잤다? 네? 한숨도 못 잤다고요? 뭘 하셨길래? 동서도 잘 알잖아. 그거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하는 그거 말이야. 그이가 말했는데 나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황홀하다 그러더라. 어젯밤 홍콩을 몇 번이나 다녀온지 모르겠다니까. 최장 시간이 3시간이야. 동서, 이게 말이 돼? 무슨 야생마도 아니고 말이야. 형님, 그만하시죠. 듣기 거북하네요. 왜? 동서 이런 음담패설 좋아하잖아. 내가 다른 것도 얘기해 줄게. 우리 부부는 말이야. 상황극도 한다? 남편이 머슴 역할을 하고 내가 마님을 하는데 아주 재밌어. 내 얘기 들으면 동서 몸이 달아오를 거야. 내가 아주 후끈하고 자세하게 말해줄게. 그러자 동서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만하라고요. 듣기 역겨우니까 입 다물라고. 왜? 자네가 내 남편을 좋아해서? 야,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내 남편은 너의 존재에 딱히 관심도 없는데 날 해치고 나서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야, 내 남편이 그런다고 널 받아줄 거라 착각하는 거니? 꿈도 야무지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뭘 아는 거야? 그래, 아주 잘 알지. 네가 내 차를 일부러 고장낸 일, 몰래 베란다에 화분을 던진 일, 그리고 회사에 내 합성 동영상을 보내 곤란하게 만든 일. 모두 네가 꾸민 짓이잖아.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그걸 다 알아냈다고?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맞아, 차질이 생겼어. 지금부터는 정면 승부를 해봐. 내가 네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 둘이 끝장을 보자고. 난 지금 널 지옥에 쑤셔 넣고 싶고 넌 여전히 내 남편을 차지하고 싶어서 벌렁거리는 여자니까. 어때? 한판 붙어야겠지? 아, 그러셨어. 나랑 한판 붙으려고 오셨어. 그럼 소원대로 해줘야지. 내가 널 개박살 내서 현욱이 오빠 옆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리고 훈이 엄마 자리와 오빠 와이프 자리를 내가 갖는 거지. 꿈도 야무지네. 우리 서방님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어보자, 이 쓰레기야. 동서는 눈가를 흰자만 보이도록 무섭게 치켜뜨며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더군요. 이에 저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취미로 킥복싱을 배웠는데 이제야 써먹게 되었답니다. 겨우 그거야? 제대로 좀 해봐. 너 뭐하는 년이야? 싸움 좀 했나봐. 그럼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훈이 주려고 선물로 산 건데 너한테 써먹어야겠네. 동서는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더니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팔로 막았더니 엄청 아프더라고요. 빈틈이 보일 때마다 동서의 면상에 펀치를 꽂았는데 코피를 질질 흘러가며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그러다 제 다리에 휘둘렀는데 제가 정강이로 야구 방망이를 두동강 냈답니다. 아뾰! 하나도 안 아프다. 이제 내 차례다. 간다. 로우킥, 미들킥, 하이킥, 2단 옆차기, 백스핀 엘보우, 마지막 카운터, 빠사! 동서의 다리, 허리, 배, 면상과 인중을 강타하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거 아주 센 기집애네. 내가 과소평가를 했어. 그때 차삭으로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고속도로만 탔어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그거 말고도 화분을 던졌을 땐 맞았으면 여기에 없었겠지. 동영상은 조금 유치하긴 했지만 타격이 약했고. 그거 말고도 너를 치워버릴 계획이 99가지는 있었어. 난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무조건 손에 넣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 그 기백으로 또 덤벼보라고, 이 정신병자야. 저는 동서의 면상에 날카로운 킥을 연신 날려주며 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그 순간 방에 있던 제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훈아, 엄마한테 오렴. 엄마 다쳤으니까 호해줘. 엄마, 작은 엄마 혼내준 거야? 잘했어. 작은 엄마 무서웠는데 잘 혼내줬어. 맨날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할머니한테 대들었다고. 그래, 훈아, 이제 작은 엄마랑 안 놀아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직 더 혼나야 하니까 훈이는 방에 들어가서 마저 레고하고 놀아. 안 돼, 가지마, 훈아. 네 엄마는 나야.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간 거라고. 정신병도 급수가 있다면 넌 최고 1급은 되겠다. 이 망상에 찌든 멍청한 여자야. 다 끝났다. 이제 식구들이 들어올 차례야. 여보, 서방님, 어머님, 들어오세요. 뭐, 식구들을 불렀다고? 안 돼,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야. 하지만 동서의 계획과 다르게 제가 부른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동서에게 달려가 코피를 닦아주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혀를 차며 동서를 내려다보더군요. 여보, 당신이란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난 진짜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난 그냥 밑밥이었던 거잖아. 우리 형수 자리를 꿰차려는 미친 생각을 하다니. 재수씨, 아니 은지야, 너 많이 아픈 애였구나. 참 딱하다. 우리 엄마랑 어떤 사이인지 들었다. 그렇다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좀 어리석었어. 내 아내가 없다고 해도 난 너를 택하지 않을 거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마누라보다 훨씬 더 예쁘잖아. 아니, 너 쌍수만 한 거 아닌 거 다 알아. 코도 세우고 돌려깎기도 했잖아. 성계인 거 다 안다고. 내 동생이 널 좋아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난 성계는 질색이라고. 고로 넌 내 아내가 아니어도 내 짝으로는 안 돼. 이것들이 세트로 날 놀리네. 너희들 다 꺼져. 난 훈이랑 어머님만 있으면 돼. 어머님의 며느리는 나 하나면 된다고. 훈이도 내 거야. 여보, 정말 심각하구나. 치료가 시급한데. 나도 모르겠다. 형사님들 들어오세요. 여기 제 형수를 해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뭐야, 날 신고한 거야, 이 고자식이야? 내가 널 데리고 산 게 있는데 날 경찰에 넘기겠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내 편을 들어줘야지. 고자라서 미안해. 그러니까 감옥 다녀와서 치료받고
혈기왕성한 남자 만나. 그럼 됐지? 안 돼, 문 열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둘이 떠나자. 그럼 되잖아.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잖아.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뭐야?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고작 경찰들이 왔다니까 꼬랑지를 내리는 거야? 이거 실망인데?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미 늦었어. 네가 한 짓을 경찰들이 다 알고 있거든. 뭐, 다 잃었다는 거야? 이 치사하고 옹졸한 년아.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너를 잡아먹고 가겠어, 이 오라질년아. 동서가 네 발로 달려들어 제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발 짐승이랑 똑같다고. 엄마 왜 이런 애랑 인연을 맺어서 이 사달을 내셨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라.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처음엔 나도 진짜 우리 현호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계략을 하고 있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여하튼 정신이 아픈 아이니 경찰에 보내서 정신 이상자라고 하고 병원에 보내버리자. 감옥 생활은 아마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짓을 할지도 몰라. 결국 네 발로 들이대던 동서는 눈물을 흘리더니 시어머니한테 안기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었어야 해. 현욱이 오빠는 내 것이었어야 해. 정신 나간 동서의 노래까지 듣고 나서야 경찰들이 들어왔고 쇠고랑을 차고 시동생 집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정신줄을 놓은 동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의사 말로는 사랑의 결핍과 결여가 심하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망상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서는 복역기간만큼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야만 했답니다. 얼마 뒤 동서 면회를 갔는데 저와 식구들의 얼굴을 몰라보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아들 훈이를 알아봤어요. 아, 애기다. 내 애기야.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이렇게 보니 불쌍하네. 훈이야, 엄마라고 한번 불러줄래? 언니 싫어. 작은 엄마 무서워. 나 집에 갈래. 내 애기 가지마. 엄마 두고 가지마. 이놈의 시키. 엄마한테 맴매 맞을래? 너 이리 와. 아! 동서가 미쳐 날뛰자 간호사들이 팔다리를 잡고 면회는 끝났다며 병실 안으로 동서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기본 10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 한다네요. 동서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혼자가 된 시동생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똑같은 하반신 마비의 여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육체적 사랑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인 사랑은 무한한 것이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한편 시어머니는 오래된 인연이 안 좋게 끝나서 당신의 탓을 하시며 많이 괴로워하셨는데 새로운 둘째 예비 동서를 보고는 바로 잊으셨답니다. 이렇게 정신 이상자인 동서와 있었던 일을 풀어봤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았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해치려고 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공황장애가 찾아올 것 같답니다. 다행히 전 무사하고 시댁 식구들과 아들도 무사하니 천만다행이네요. 그럼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